무리식과 무리함수, 단원명이 무리식과 무리함수죠. 그러니까 단원의 그 구성은 유리식과 유리함수와 완벽하게 평행한 구성이에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무리식 파트와 무리함수 파트 두 파트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그냥 단순히 똑같은 문장이 들어있다고 해서 같은 말이 아니다. 여기 무리식이라는 파트는 무리수, 예, 무리수의 연산. 언제 했죠 이거? 루트 처음 배운 게 언제야? 중3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그때 루트를 처음 배우죠. 예, 그때 이제 무리수의 연산을 했어요. 뭐 이제 유리화라는 것도 배우고, 무리식끼리 곱하면 어떻게 되고, 뭐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고 열려있고 뭐 이런 얘기들 이제 쭉 하던 그 파트인데, 그것이 식으로 바뀐 것 뿐이다. 예, 식으로 바뀐 것 뿐이라서, 예, 그 수로 대체했었던 어떤 내용들, 예, 이론들을 그대로 식으로 대체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끌어가는 거고, 그때 뭐 제일 중요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복소수 때도 한번 하는데, 루트 A,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 이런 건 특이하잖아.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나? 복소수부터 허용이 됐어요. 마이너스 1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다 보니 요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A는 음수, B는 음수라는 말이다. 이런 거. 예, 그리고 루트 A분의 루트 B가 대부분 다 루트 A분의 B로 합쳐지는데, 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튀어나올 때 있다고 그랬지. 예? 요 때가 언제야? 기억나요? 어땠는지? 지원이 말해봐. 그렇지.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여기가 수일 때도 그러하지만 식일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예.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게 이제 무리식이고, 그럼 얘를 사용해서 이쪽에 무언가를 하는 거냐, 무리함수에 무언가를 하는 거냐? 전혀 아니라는 거야. 이 무리함수는 무리함수의 그래프 파트예요. 무리함수의 그래프 파트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리고 내 눈앞에 나타내고, 그래서 정의역을 준 다음에 최대가 어디야, 최소가 어디야, 이걸 평행이동시키면 어떻게 돼, 대칭이동시키면 어떻게 돼, 요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프의 특징을 파악하는 단원이고, 따라서 얘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단원은 어디냐? 고등수학 상의 도형의 이동. 이동. 그리고 요 앞 파트에서 갓 배운 합성함수와 역함수 이야기란 말이죠. 예. 함수 단원에서 배운 합성함수와 역함수, 그리고 고등수학 상에서의 도형의 이동, 요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단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이제 병합적으로 작동을 했을 때 얘를 딱 나오면 어디에 어떻게 생긴 애구나 그린 다음에 그걸 뭐 직선하고 만나게 해, 분수함수하고 만나게 해, 이렇게 해서 또 교점도 보고 하는 그런 파트의 문제다. 그러니까 단어만 같이 쓰고 있을 뿐 하고자 하는 형식과 목적이 전혀 다른 두 단어라는 거지. 따로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비중은 얘가 매우 작고, 매우 작고, 진짜 학교 시험으로 얘기하면 거의 한 10%? 이쪽에 90%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나왔을 때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전환하는 식을 필요로 하는데, 첫 번째 1, 2, 3번까지는 다 뭐에 대한 얘기지? 첫 번째 1, 2, 3번까지는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루트하고 어떤 여기 식이 등장을 해. x를 한 덩어리의 식으로 대체를 할게. 이 안에서 이렇게 제곱이 되면 이것이 절대값 x와 역할이 같다, 이런 얘기예요. 안쪽에서 제곱이 되면 우리가 이제 제곱하고 루트 씌우면 그냥 빠져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숫자에서의 착각이죠. 숫자에서의 착각. 그러니까 3을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3이 된다. 마이너스 3을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3이 된다. 이런 것들인데, 이게 숫자일 때는 아무 문제 없다가 식일 때는 이게 사실은 3이 3이 된 거고 마이너스 3이 3이 된 거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달라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 결과로 보면 x가 될 때가 있고
x가 될 때가 있고 마이너스 x가 될 때가 있다. 언제 x가 양수일 때, x가 음수일 때 이거예요. 요 내용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조로록 나온 거고, 이게 뭐 정해가 있고 별해 뭐 요령이라고 하자. 정도일 텐데 x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할 때 루트 x라고 하면 여기는 a 플러스 1의 제곱이 1이 들어가 있는 것일 거고, 여기는 이제 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a 이렇게 되는데, 다들 눈치챘겠지만 이거 전개한 다음에 2a를 마이너스 4a와 연산시켜 버리면 가운데가 마이너스 2a로 바뀌는, 그래서 루트 a 플러스 1의 제곱과 루트 a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방금 이 내용, 얘는 절대값 a 플러스 1과 그 내용적으로 같은 거고, 이놈은 절대값 a 마이너스 1과 내용적으로 같은 건데, 문제는 이게 식이라는 거야. 식이니까 내가 이거 절대값을 벗겨서 어떤 애다라고 이렇게 쓰고 싶은데, 뭐 뻔하지. 그냥 나오거나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건데, 그때 요 안에 부호가 중요하다. 부호가 중요하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숫자이므로 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숫자를 아무리 여기다 집어넣어 봐도 플러스 1 하면 양수가 된다고. 잘해봐야 0이고. 그러니까 얘는 양수로 그냥 나오는 거고, 반대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숫자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요 안에다 집어넣으면 잘해봐야 0이고 대부분 다 음수라고요. 그러니까 요 녀석은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나오면 된다. 그래서 결론이 2다.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의 문제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 헷갈린다. 그럼 어떻게 해? 여기 이 사이에 있는 대표값 하나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는 0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양수네. a는 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음수네. 왜냐하면 대표값과 그 주변 언저리의 값들은 성질이 같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기호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부호가 어때? 라고 말을 하려면 그냥 중간에 있는 대표값 하나 집어넣어서 부호 보면 돼요. 요령이라면 요령이다.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 안에가 절대값 x로 바뀌면서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무리수 때 아까 그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게.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루트 안에 양수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루트 a 분의 루트 b는 루트 a 분의 b이고,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로 합쳐진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는 이게 다였어. 배운 게. 그런데 이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허락이 된 후에는 이게 a 양수, b 양수라는 전제를 가졌던 공식이니까 그 전제를 a 음수, b 양수에서 다시 두 개의 공식, a 양수, b 음수에서 다시 두 개의 공식, 그리고 a 음수, b 음수에서 다시 두 개의 공식 하면 합계 4개의 공식이 나온단 말이야. 아니, 합계 8개의 공식이 나온단 말이야. 이 8개의 공식을 어떻게 외워? 못 외우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외우는 요령, 이 공식을 외우는 요령으로 뭘 제공하냐면 그냥 다 얘랑 똑같다. 요 두 개랑 다 똑같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 일단 생각을 한 다음에 단 두 개의 삑사리가 있는데, 그게 분모가 음수이고 분자가 양수일 때 이게 합쳐지면서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온다는 요놈 하나, 그 다음에 요놈에서 루트 a, 루트 b 두 개를 곱하면 음수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하나 튀어나오면서 ab가 된다라는 이 두 개의 삑사리만 외우자 이거지. 두 개의 이질적인 공식.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전제를 주고 얘가 된다가 아니라 이걸 줄 테니 얘를 연상해내라 라는 거거든. 이것도 이걸 줄 테니 얘를 연상해내라 라는 요구사항으로 문제에서 많이 쓰인다. 그게 이제 여기 사용된 거예요. 숫자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자일 때는, 식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루트 A, 루트 B를 합쳐서 루트 A-3, 1-A로 곱했는데 앞으로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잖아. 예, 이게 뭘 의미하냐면 A-3이 음수이고 1-A가 음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공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등호 여부는 전혀 안 썼는데 사실은 이 상태에서는 A가 3이어도 되고 A가 1이어도 돼요. 어차피 왼쪽도 0, 오른쪽도 0일 테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실제하고 우리가 배우는 공식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A는 뭐다? 1에서 3 사이 숫자다. 내가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대표값 하나 넣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값 뭐 있어? 2 같은 애를 하나 여기다 넣어봐요. 그럼 이 안이 양수지? 그럼 그냥 빠져. 2 같은 애를 하나 넣어봐. 그럼 음수지? 그럼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빠져. 이렇게 해서 계산해라 라는 얘기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이제 유리화에 의한 상제관계 문제. 이거는 사실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자기가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이 유형을 외우는 거예요. 이 유형을 외우는 거예요. 여기서가 1, 2, 3, 4에서 100까지 집어넣어서 더해라. 그냥 넣고 더하면 루트 1 더하기 0분의 1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1 분의 1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2 분의 1 더하기 이걸 더하라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 분모가 이렇게 많이 변하는 분수를 나보고 100개나 더해라. 그럼 다 통분할 거야? 택도 없는 소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fx 때부터 변형을 시작하는 거예요. 루트 x 1에 분모 분자에다가 이 가운데의 부호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만든 애를 곱해서 유리화를 시켜보면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니까 분모는 1이 되고 결론은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유리화된 식으로 바뀌는데 이게 f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루트 1 빼기 0이 되고요.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루트 2 빼기 루트 1이 되는데 이 둘을 더했을 경우 이런 식의 지워짐의 관계가 생긴다는 거지.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상제관계라고 부른다. 서로상 지울 제자예요. 서로 지우는 관계. F3도 같이 넣어서 더해보자면 마이너스 루트 2 이게 이제 더하기가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지워질 것이고 하나 더 쓰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또 이렇게 지워질 것이고 이러한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결국 이 패턴을 벗어나지 못할 때고 그럼 루트 100 이 얼마야? 루트 100 루트 100은 10이죠. 빼기 루트 99 이렇게 끝이 날 텐데 이 중간에도 계속 이런 일은 벌어질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는 건 루트 100 빼기 0밖에 없다. 그래서 답은 10이다. 이렇게 가는 누구나 이 문제의 유형에 대한 첫 번째 경험이 있어. 첫 번째 경험이 있어야만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 경험을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유리화에 의한 상제관계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리식 때 이거 똑같은 거 있었지. 뭐 있었어? 부분분수. 부분분수에 의한 상제관계, 유리화에 의한 상제관계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요 똑같은 문제가 언제 가서 다시 나오냐? 수학 1. 또 졸려. 지환이 어머님, 지환이가 수업 시간에 저렇게 졸아요. 박제되었습니다. 수학 1에 너희가 이제 수열이라는 걸 배울 거야. 수열. 그 수열에서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시그마라는 곳에서. 그때 이걸 기억하는 친구들은 그게 이제 시그마라는 낯선 기호와 함께 들어와야 되니까 편하게 느낄 텐데 시그마도 낯선데 얘도 낯설어 버리면 이제 못하겠다 소리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 유리식 때 했던 이제 번분수를
무리수하고 같이 엮어놓은 문제인데 요것도 익숙도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바로 얘를 막 유리화해서 올리고 뒤집고 막 연산하고 올리고 뒤집고 연산하고 이건 불가능해. 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다만 이제 실상은 이거 x 이퀄 2죠. 그러니까 이 식이 1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식인데 요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예, 이걸 아는 자들에게는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플러스 1 요걸 아는 자들에게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게 야, 이 1을 루트 안에 집어넣어도 루트 1이지. 그러면 루트 안쪽 둘의 차이가 얼마야? 루트 안쪽 둘의 차이가 1이지. 요러면 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관계가 서로 역수 관계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둘이 곱해보세요. 그러면 합차공식 쓰겠죠? 그럼 루트 2의 제곱이 얼마냐? 2, 1의 제곱이 얼마냐? 1, 둘이 빼면 1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루트 안쪽에 두 숫자의 차이가 1이지를 물어본 게 이거야. 응? 이렇게 되면 요런 관계가 성립해버리면 하나가 다른 하나의 역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눈에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이 보이면 이걸 바로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고쳐도 돼요. 물론 유리화를 해도 되지만 속도의 문제야. 너희들 눈에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이 보이면 그냥 루트 2 플러스 1로 고치면 돼요.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관계가 계속 있어. 계속. 결정적으로 뭐 2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거. 2 마이너스 루트 3이 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이건 2 플러스 루트 3 분의 1이에요. 왜냐? 이거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루트 4잖아. 4하고 3은 1 차이 나지. 그러니까 이게 역수관계란 얘기야. 1 차이 나면. 또 아주 유명한 애로 3 마이너스 2 루트 2 같은 애가 있어요. 3 마이너스 2 루트 2 분의 1. 이거 하면 3 플러스 2 루트 2로 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왜냐? 이거 루트 9고요. 이거 루트 8이거든요. 1 차이 나요. 요 관계를 아는 자가 얘를 쳐다보면 루트 2 마이너스 1 나왔네? 근데 분의 1이네? 그럼 요만큼이 루트 2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 루트 2 플러스 1. 그럼 루트 2 빼기 루트 2 더하기 1. 그럼 빼기 1이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전체도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러면 전체 숫자가 루트 2 플러스 1 분의 1로 바뀌어요. 그럼 결론이 뭐라고?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요렇게. 뭐 비스무리한 얘기, 예, 뭐 이런 것도 다 훈련의 일종이고. 이것도 한번 경험이 있죠? 언제지? 다항식의 연산할 때 한번 나오죠, 이거. 예. 이제 와서 이제 한 번 더 이게 다항식이 충분히 익숙해진 후에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이 x가 루트 5 마이너스 2라는 무리수예요. 이쪽 무리수고 이거 정수이기 때문에 연산 안 돼요. 이 아이를 여기다 넣어서 4승할 생각을 해봐. 못할 건 아니지만 하고 싶지 않지. 그렇잖아. 네? 3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값을 구하시오는 구하여라가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구할 거니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구할 거니. 예. 그래서 이제 항등식의 관계를 이용합니다. x가 루트 5 마이너스 2다. 그럼 x에 2를 더하면 그것은 루트 5일 것이다. 맞죠? 그런 x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얘가 차수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걸 루트 5 혼자 독립시킨 이유가 양변을 제곱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지. 이렇게 양변을 제곱하면 5죠. 그래서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여기 더하기 4와 마이너스 5를 넘겼습니다. 이게 왜 만들었냐? 요 0이란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0. 예를 들어서 요 분모 같은 경우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 만들고 나면 더하기 3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만큼이 저 x에 의하면 0이 된다는 거예요. 0. 따라서 이놈 분모는 3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저 x에 의하면. 그러면 얘는 제곱차수밖에 없는데 4차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 저 요령이 많죠. 이거 이제 차수로 올려가는 요령이 되게 많은데 아싸리 x제곱을 놔두고 마이너스 4x와 플러스 1을 넘긴 다음에 한 번 더 제곱하면 바로 4차로 가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 중간에 3차도 나온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높은 차수를 한꺼번에 해결할 때는 실제로 목과 나머지를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4차식을 이 2차식을 몫으로 하는 다항식으로 정리해주면 얘로 나눈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좀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빠르게 하는 요령은 개수만 따오는 거예요. 네, 개수만 따오고 이놈도 1, 4, 마이너스 1 이렇게 숫자가 3개 있으면 2차, 1차 상수항 숫자가 이렇게 많으면 상수항 1차, 2차, 3차, 4차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x들을 끌고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요 1과 요 1을 맞춰서 여기다가 1을 써주면 1, 4, 마이너스 1 둘이 빼면 마이너스 1, 둘이 빼면 마이너스 7 하나만 더 내리면 마이너스 9 그럼 요 최고차와 요 최고차만 맞추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번에도 빼면 이렇게 뺐을 때 마이너스 3 이렇게 뺐을 때 마이너스 14예요. 이번에 마이너스 3과 1을 서로 맞추기 위해 마이너스 3을 해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플러스 3 빼주면 2, 빼주면 1이에요. 자, 이 결과가 뜻하는 바가 뭐냐? x 4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4는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로 나눈 몫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고 나머지가 2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항등식을 이용하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가 0이니까요. 얘가 0이니까 얘랑 묶인 목도 통째로 0이 돼버릴 거고 그래서 저 x에 의하면 이 4차식은 바로 2x 더하기 1과 같은 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놈의 결과물은 3분의 2x 더하기 1과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이제 요 x 자리에 2x를 넣으면 2루트 5 마이너스 4 더하기 1 그러니까 3분의 2루트 5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 진짜 별거 아닌 얘기인데 은근히 시간이 지나면 이런 놈들을 이런 식으로 다루는 요령이 이제 희미해지면서 뭐지 분명히 시험 번호로 보면 뭐 한 3번? 4번? 이쯤 있는데 거기서 시간 다 끌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대비를 해놔야 돼요. 이거는 뭐 ABC 다 나와버리는 애니까. 자, 이제 그래프 얘기합시다. 내가 아까 그래프 관련된 문항은 그게 유리함수건, 무리함수건, 앞으로 배울 삼각함수건, 지수함수건, 로그함수건 간에 함수의 그래프자가 들어가면 도형의 이동이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 이런 거예요.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 의하여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와 겹쳐지는 것. 그러니까 철사로 얘기하면 저 루트 마이너스 x라는 놈은 요렇게 생긴 아이인데 요렇게 생긴 아이 이렇게 생긴 아이를 이렇게 구부려 놓은 건데
이 아이를 밀거나 뒤집거나 일로 뒤집거나 뭐 y는 x로 뒤집거나 하는 밀거나 뒤집는 행동으로 만들 수 있는 애들을 찾아달라는 얘기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이걸 만들어 가지고 얘인지를 봐야 되나? 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형의 변형은 고교 범위에서는 지금은 이제 야 니네 운 튀었더라. 요 다음 지금 중3이지. 지금 중3이 고1 올라올 때 행렬이 돌아왔어요. 너희는 행렬을 모르고 졸업해도 되는 애들인 거고 운 좋게. 예, 행렬이 돌아오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전에 행렬이 없어졌던 이유와 같은 이유예요. 예전에 행렬이 없어진 이유가 이제 고등학생의 도형 파트에서 회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회전을 안 다루기 위해서. 근데 행렬이 돌아온다는 건 이제 회전을 시킬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도형을. 지금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만 하잖아. 이제 회전이동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수학 강사들은 신이 났고 와 행렬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너희까지는 땡큐. 근데 안타까운 건 재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재수를 하면 행렬이라는 걸 머리털 나고 처음 배워야 됩니다. 그때 너희들의 상대인 고3은 3년을 배우고 온 거고요. 아무튼 도형의 변형, 지금 현재 고교 과정으로는 실수배와 평행이동과 너 언제까지 할 건데? 지환아, 정지환아, 백석고 정지환아 언제까지 줄 건데? 대칭이동이 3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나 얘로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건 얘나 얘를 해서 겹칠 수 있다라는 건 요것만 안 되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배가 된 애는 겹칠 수 없다는 뜻이거든. 이게 그 실수배를 찾으면 돼요. 이 실수배라는 건 별거 아니고 x 앞에 실수배인 ax가 되어 있는가 또는 fx 함수 앞에 bfx 이렇게 비실수배가 되어 있는가. 네? 도형의 이동 파트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예, 이게 x 앞에 a배를 하면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이 화면을 딱 잡고 화면을 a분의 1배로 늘리거나 a분의 1배로 누르는 걸 뜻해요. 이게 애가 찌그러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림이 있으면 요 f 앞에 b배도 마찬가지. 화면을 위아래로 딱 잡고 이게 늘리거나 줄이는 행동이란 말이죠. 그럼 얘가 쭉 늘어나. 예를 들어 이런 애를 y축 방향으로 b배, 뭐 2배 했다. 그러면 애가 이렇게 늘어나 이렇게. 그러면 이미 늘어나 버린 철사는 얘를 살짝 밑으로 내린다고 해서 얘랑 겹칠 수 있는 애가 아닌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를 이렇게 꾹 눌러도 마찬가지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누르면 애가 찌그러져 이렇게. 찌그러지면 다시는 원래 그래프와 못 겹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배 된 애를 찾는 거야. 그럼 여기 보이지? x 앞에 마이너스 x 앞에 2를 붙였잖아요.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알겠어? 아무 실수배도 안 돼 있잖아. 그럼 이런 되는 애야.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마이너스 x 그대로잖아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만 이루어내니까 이런 애들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함정은 바로 얘인데 x 앞에 실수배 됐다. 그러면서 찍 그으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1번이라고 답을 하겠죠. 이걸 찍 그으면. 예, 근데 요 놈은 4를 요 루트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4를 루트 바깥으로 내보내면 2로 나가고 루트 x-4분의 3 더하기 1인데 이걸 이렇게 지우고 나면 요 아이의 x앞 계수는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를 대칭이동한 후 평행이동으로 겹칠 수 있습니다. 얘는 겹칠 수 있어요. 요런 것만 좀 주의하면 된다.
자, 무리함수 그리는 요령, 개념 설명 영상에 들어있는데, 간단하게만 다시 설명할게요. 간단하게만.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원형, 그러니까 아무 변형도 들어가지 않은 그래프를 보통 다른 함수는 이렇게 한 개를 잡거든. 한 개. 루트 x 이렇게. 근데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그 방향 때문에 원형의 그래프를 4개로 잡는 게 편하다고요. 예.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있으면 얘를 y축 대칭형, 얘를 하나의 원형으로 삼는 거야. x 앞에 마이너스, 잘 기억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애, 이건 루트 앞에 마이너스. 루트 앞에 마이너스면 요 그림으로 원형을 하나 잡는 거야. 그 다음에 둘 다 되어 있으면 요쪽 방향으로 원형을 하나 잡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아이를 나보고 그리라고 했을 때 제일 빨리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x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가,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가. 그 여부에 따라 어느 원형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x 앞에 마이너스 있지. 그리고 루트 앞에도 마이너스 있지. 그러니까 얘는 방향이 이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 방향. 원형의 방향을 따라서. 실수배 2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예,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빨리 평행이동을 잡는 건데 루트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 더하기 a니까 예, 확실한 건 오른쪽으로 한 칸 갔다는 거죠. 예? 이 상태에서 딱 펜을 여기다 꽂아. 여기다 꽂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칸을 보내. 오른쪽으로 한 칸을 보내. 1이야. 그 다음에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어. 그럼 아래로 만약에 내려갔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되는 거지. 원형이 마이너스니까. 그럼 얘는 몇 사분면을 지나? 1, 2, 3, 4, 4분면을 지나는 거야. 3, 4, 4분면.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1, 2, 3, 4분면을 지나는 건 아니니 예, 이거를 약간 올려주면 A를 약간 올려주면 이제 이렇게 돼요. 예,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1, 3, 4, 4분면을 지나는 거지. 예, 그러면 진짜 원하는 게 뭐지? 1, 2, 3, 4분면을 지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들어가주면 1, 2, 3, 4분면을 지나죠. 그러니까 2에 맞는 조건, 요게 맞고 요놈 두 개는 틀렸다 할 때의 조건을 생각해 보시면 예, 바로 이 원점을 위로 관통하냐 아래로 관통하냐의 문제라고요. 다시 말해 x에다가 0을 집어넣은 결과인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a가 아니지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a가 양수여야 한다 이거예요. 양수여야 한다. 그럼 a는 루트 2보다 커야 한다고. 루트 2가 1.4쯤 되는 애니까 정수 a 중에 제일 작은 애는 얘보다 큰 정수니까 2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 문제를 푸는 겁니다. 뭐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아, 이런 것도 요령을 뭐 얘기를 해볼까? 아이고. 그냥 문제 한번 보자. 봐봐요. 이제 뭐 이거 2차 함수 때부터 많이 했던 건데 이 미지수가 A, B, C가 있는데 여기 있는 그림이 이러하대.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무 수치도 없거든요. 여기에. 아무 수치도 없다는 건 부호의 이야기란 뜻이죠. 그러니까 A, B, C의 부호를 알아낸 다음에 그 부호를 여기다 갖다 넣었을 때 생겨나는 올바른 그림이 뭐겠나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개형이라고 그래. 개형, 계략적 형태. 오케이? 예. 근데 이 문제도 역시나 요령이 부호를 해라 라는 문제지만 내가 왜 굳이 부호를 해야 돼? 그 부호에서 다 만족한다면 어떤 숫자에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대충 그냥 숫자를 만들어 넣어버려요. 그게 요령이에요. 여기 나 이거 마이너스 2라고 그럴 거야. 내 맘대로. 마이너스 2. 그러니까 A는 그럼 얼마예요? A는 2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B는 뭐 이거 B 양수란 얘기죠. B 양수인데 양수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B도 내 맘대로 2라고 할 거예요. 네. 그리고 C는 요 정근선 얘기인데 요 정근선은 0 밑으로 내려왔고 약간 얘보단 적은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1 하죠 뭐. 마이너스 1. 그래서 C는 마이너스 1 할 거예요. 원래는 A 양수, B 양수, C 음수 이런 얘기인데 예, 그냥 내 맘대로 A는 2, B는 2, C는 마이너스 1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넣어. 그럼 루트 2x 더하기 2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얘는 x 앞에 양수, 루트 앞에 양수. 그러니까 원형이 이쪽이에요. 이쪽. 이쪽으로 그려지는 애고 얼른 평행이동량 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까지 갔네. 예, 여기까지 간 다음에 이렇게 되면 되는 그림인 거죠. 그런 애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초점 있겠네. 이것도 이제 지금 설명한 그 개형에 대한 얘기. A의 부호와 B의 부호에 따라 어느 방향인가가 네 방향인가가 결정이 되니까 아예 머릿속에 입력을 할 때 원형을 4개로 입력을 해두는 게 좋다. 이거 유리함수 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 정의역이 주어지고 유리함수 또는 무리함수가 등장을 하면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본다? 그러면 그냥 구간에 양 끝값을 넣으면 된다. 이 아이를 fx라고 했을 때 f-1 넣어. 그냥 왼쪽 끝값을 넣어. 그럼 마이너스 1, 3 빼기 1, 2죠? 그리고 오른쪽 끝값을 넣어. 3 이렇게. 그러면 3이 6 더하기 3, 9. 루트 9는 3, 3 빼기 3은 0. 0이에요. 그럼 둘 중에 큰 놈이 최대, 작은 놈이 최소. 왜 그런다? 네, 무리함수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면 증가죠. 그리고 무리함수가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면 감소입니다. 증가 또는 감소만 하는 그래프에 정의역을 주면 그냥 양쪽 끝값이 제일 낮고 제일 높거나 양쪽 끝값이 제일 높고 제일 낮은 거예요. 증가만 하고 감소만 하는 그래프는 정의역의 양 끝값이 최대 아니면 최소입니다. 근데 그게 뭔지도 확인하기 싫으면 그냥 둘 다 넣어. 그래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예. 현재까지는. 2차 함수에서는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여기서부터 뭐 응용 비스무레 이렇게 나오는데 뭐 풀이가 좀 더 긴 것 뿐이죠. 뭐. 이거 유리함수 때도 했던 얘기 그대로. 자, x분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수함수하고 1차 함수하고 1차 함수하고 둘이 엮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점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 식을 정리했을 때 2차 방정식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2차 방정식. 그래서 드물게 분수함수와 원래 이종의 함수는 근의 개수나 이런 거 따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항함수면 다항함수끼리 근의 개수나 교점을 따지는 거지 분수함수, 그러니까 삼각함수와 지수함수의 교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안 한다고. 이종의 함수는 따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드물게도 분수함수와 1차 함수는 정리하면 2차 방정식. 정리하면 2차 방정식이 돼. 똑같이 루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 이렇게 연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정리하면 다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따라서 2차 방정식이랑 엮여있는
판별식, 근의 공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의 분리 이런 거를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2차에서 배웠던 것들. 이제 그걸 전제로 하는 문제입니다. 요구사항을 가만히 들어보자면 이렇게 y는 x 플러스 1, 1차 함수가 있는데 어떤 무리함수 하나가 얘랑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럴 수 있겠지. 예. 두 점에서 만난대. 그 서로 다른 두 점을 각각 b와 c라 하고 x축과 만나는 점 여기를 a라 할 때 라고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써주면 최종 조건이 뭐냐? b가 선분 AC를 2대 3으로 내분한다.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3이다. 이런 얘기가 돼요. 2대 3으로 내분한다. 질문. A는 얼마인가? Y는 루트 AX-3 할 때 이 A는 얼마여야만 이게 2대 3이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형 문제인데 사실은 이건 뭐 무리함수의 이론과 거의 관계가 없고요. 그냥 그래프나 도형을 다루는 센스, 감각을 얘기하는 건데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짓이 이 점을 다 구한 다음에 2대 3 내분 공식을 쓰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짓이에요. 네? 진짜 어지간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는 애의 2대 3을 그대로 이용하진 않아. 얘들아. 그러니까 얘는 문제를 이제 풀어본 자들만 가질 수 있는 감각 같은 게 있어요. 네, 요런 거죠. 그래서 여기를 2대 3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2대 3으로 이용하는 거다. 또는 요렇게 보내가지고 이 세로의 높이 비율을 2대 3. 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보내라는 거야. 어차피 수선의 발 내리면 요 놈하고 수선의 발 내리면 요 놈하고 닮았어요, 이거. 예, 그래서 그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그러니 내가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왜 알파 베타라고 했는지는 금방 알죠. 이제 좀 있으면. 여기를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2대, 여기가 3이다를 어떻게 하면 가장 적극적으로 깔끔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2대 3은 2대 5라는 거겠죠. 2대 5요. 네, 그 실제 길이가 알파 플러스 1 대 베타 플러스 1이에요. 여기서 요거 빼고 여기서 요거 빼고 그럼 그게 그 길이의 비율이 2대 5이다로부터 2베타 플러스 2는 5알파 플러스 5. 그래서 베타는 2분의 5알파 더하기 2분의 3이다. 이런 걸 얻어내요. 이 베타를 알파에 대한 식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거지. 또 알파 베타의 관계식 하나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걸 알파 베타로 놓은 이유, 여기를 알파와 베타로 놓은 이유, 그건 애초부터 우리가 이걸 알고, 애초부터 우리가 이걸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거요. 둘을, 이 무리함수와 직선을 연립했을 때 양변 제곱을 하면 ax-3 이퀄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4는 제로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거기 때문에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한 겁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에게 두 개의 조건이 주어지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a-2이다. 알파 베타는 4이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지 대충 예상이 되죠? 여기 있는 베타 이퀄 2분의 5알파 플러스 2분의 3을 여기와 여기에 넣고 풀어내는 겁니다. 그럼 단순히 문자 구도만 생각해도 알파 베타 A 식 3개잖아. 저기 문자가 3개잖아. 그러니까 등식도 하나, 둘, 3개잖아. 풀린 거라고요, 그냥. 다만 요령을 얘기하자면
문자가 3개 있는 것보단 2개 있는 게 헐나으니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이게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알파를 구합니다. 구한 알파를 여기다 넣고 베타를 구합니다. 그리고 2를 더하면 A가 나옵니다. 이런 식이에요. 문제다운 문제죠. 이게 내신 정도의 스러운 문제라고요. 이 정도의 규모는 이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레벨이 되어야 된다. 자, 여기 요 나머지 3개만 정리하고 잠깐 쉽시다. 이제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역함수. 뭐 대략 3,1쯤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올라가는 무리함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애를 x축방향으로 어느 정도 평행이동을 시켰더니 시킨 애를 fx라고 하자. 그 애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접한다. 이런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함수 얘기를 할 때는 역함수 얘기를 할 때는 y는 x라는 선이 빠지진 않는데 얘네 둘이 뭐 만나야 된다 안 만나야 된다 이딴 얘기를 할 때는 실제로는 역함수는 관여를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누구냐면 거울. 이 거울하고의 관계의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적당히 접근을 해서 이렇게 얘랑 접하게 되면 얘는 알아서 지가 내려온 다음에 여기 와서 이렇게 접하게 된다고요. 거울에다가 손가락 대는 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울에다 손가락을 대면 거울 속에 나와 내가 손가락이 서로 닿아있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을 안다면 이 루트 x-a x 대신에 x-a를 넣으면 x-a만큼 평행이동이고 더하기 1은 하고 얘랑 연립하는 애가 얘의 역함수가 아니고 y는 x라는 거죠. y는 x여야 한다. 요 얘기입니다. 루트 x-a-3 이퀄 x-1 최대한 제곱하기 편한 모양으로 정리를 한 다음 양변 제곱을 해요. 양변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니까 넘겨서 정리하면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 꼴이고 얘가 9란 얘기겠네요. 이런 거는 판별식 제로 할 필요도 없어요. 1, 6, 9잖아요. 판별식 제로를 원래 하는 건데 그거는 여기도 문자가 있고 여기도 문자가 있고 그럴 때인데 1 있고 6 있으면 여기는 9여야 완전 제곱식이지. 그렇게 하면 A가 구해집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본 고인물 정도 되면 이 루트 2가 왜 루트 2인지 알아요. 역함수와 자기 자신의 그래프의 교점의 사이의 거리는 늘 보면 몇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몇 루트 2. 이게 루트 3이 되는 경우가 없다니까. 몇 루트 2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 어떤 무리함수가 지 역함수와 만나는 교점은 반드시 y 이퀄 x 위에 있으니까요. 네? 반드시 y 이퀄 x 위에 있어. 얘 이름이 내가 맨날 얘를 부를 때 45도 직선 이렇게 부른다고. 45도 직선. 예.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45도인 직선이 바로 y는 x,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그러니까
얘네 둘의 교점 사이의 거리가 몇 루트 2가 되는 이유는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45도니까요. 그래서 실상은 여기가 루트 2다 라고 주는 이 조건은 루트 2를 그 숫자 그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와 여기에 차이가 1이다 라를 말해주는 거예요. 1대 1대 루트 2니까. 그래서 설정을 할 때 교점 중 하나를 알파로 놓으면 다른 하나는 알파 플러스 1이라고 놓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 식을 세울 때 이제 저 알파와 알파 플러스 1을 이용할 식을 세울 때에도 루트 x-a 플러스 1과 그 인버스를 여기다 갖다 놓는 게 아니고 y는 x를 갖다 놓는 거라고. y는 x를. 얘와의 교점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넘겨서 제곱하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써주시면 나와요. 이건 뭐 역함수 공식 잘 외우고 있냐고 질문하는 거니까. 할 게 없죠?